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XRP 시장 요즘 장난 아니죠?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서 하락할 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나 싶었는데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자, 이게 단순한 변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흐름이 숨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XRP의 실시간 시황과 최근 하락과 상승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자, 현재 XRP 가격은 3,262원이고요. 전일 대비 1.75%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고가는 3,364원, 저가는 3,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거래량 4억 7천만 XRP가 넘었죠. 자, 그리고 24시간 거래 대금도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하루 만에 3,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26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XRP가 또 하락하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리플 재단이 매달 진행하는 에스크로 물량 10억 XRP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중 1억 4,750만 달러, 약 2천억 원어치가 좀 비썸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XRP 비중이 큰데 여기에 물량이 풀리면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부과 확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움츠러들었죠. 거기에 더해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미뤄졌어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나야 방향을 잡는데 계속 질질 끌리면서 좀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XRP 가격이 3,100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자, 하락한 이유는 알겠는데 갑자기 왜 오르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매각 리스트에 XRP가 없다라는 점. 자, 왜 XRP를 팔지 않을까? 자, XRP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됐어요. 자, 이거는 기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XRP 투자자들도 좀 지쳐있던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리플 쪽이 굉장히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그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시간 동안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됐는데 고래들이 움직인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24시간 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강제 청산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비트코인은 2억 3,743만 달러, 3,200억이 넘는 규모죠. 자, 이게 청산이 됐고,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86.74%예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억 902만 달러, 1,500억이 넘고요. 롱 청산 비율은 87.85%. 그리고 XRP는 3,507만 달러, 400억 규모가 청산됐고요. 롱 청산 비율이 80.2%입니다. 자, 이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몰살당했다라는 의미죠. 특히 XRP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변동성이 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자, 우선 이 롱 포지션 왜 강하게 청산됐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롱 포지션이 왜 한꺼번에 날아갔느냐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최근 상승 흐름에 따른 이런 과도한 롱 쏠림 현상이 있는데 XRP 포함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롱 포지션이 급격하게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순식간에 강제 청산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기관들의 매도 전략이 있었어요. 최근 미국 정부가 앞선 암호화폐 매각을 고려하면서 시장의 숏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고래들이 롱청산을 유도를 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세 번째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겠죠. 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선물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좀 더 심화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이 롱 청산 사태에서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변동성이 컸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이런 롱 포지션이 한번 정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여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글로벌 결제 이 시스템과 연계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손절을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와 관련된 실시간 대응 전략과 추가 분석은 공유방에서 정리해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 최근 미국 정부가 이 보유한 이 암호화폐를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자, 이게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XRP는 이 매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비트코인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압수한 암호화폐 목록에는 이더리움 6850 이더리움, 자, 1.22억 USDT, WBTC, BNB,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들을 매각할 경우에 5,000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 자, XRP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XRP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XRP를 다르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솔라나와 카르다노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전략적 자산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는 결국 보유에 대한 그 가치입니다. 반면 XRP는 결제 네트워크와 기관용 인프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해서 매각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XRP를 단순한 매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SEC와의 법적 분쟁 이후에 리스크에 대한 그 회피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정부는 아직 여전히 XRP에 대한 법적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매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규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려는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다루는 방식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번 미국 정부의 매각 계획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 어떤 자산이 좀 전략적으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클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XRP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이 비트코인 매집을 확대한다는 건 결국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XRP는 이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이 강화될 경우에 더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정책적 방향성이 XRP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법적 이슈와 별개로 미국 정부 XRP를 매각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XRP 결제 네트워크가 더 확장된다면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기관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강제 청산 이슈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더라도 큰 그림에서 XRP 입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겠죠. 자, 그런데 유타주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주 차원의 비축 자산으로 들여던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 연방부는 비트코인 확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별주에서는 이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최근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되면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자, 원래 법안 내용은 유타주 재무관이 이 주의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데,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일정 비율을 장기 보유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 조항이 빠지면서 법안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은 비트코인 거래나 채굴에 대한 규제 완화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자, 이렇게 되면서 유타주는 당분간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셈인데, 자,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좀 달리 개별주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미국 연방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점진적으로 이 제도권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 압수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폐 디지털 이 CBDC 논의도 진행 중에 있죠. 근데 개별주는 달라요. 일부 주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지만 반대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타주는 비트코인 보유 계획을 처리를 했지만, 아리아나주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자산으로 포함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결국 각 주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자, 이런 흐름은 암호화폐가 아직 미국 내에서도 확실한 정책 방향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XRP 투자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우선 정책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XRP 같은 네트워크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각 주마다 법적 입장이 다르지만 XRP는 이미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XRP는 이미 활용성을 갖춘 상태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비트코인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 XRP의 이런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와 개별주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SEC의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XRP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XRP의 이런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를 활용하는 편이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활용처를 갖춘 자산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으려는 과정에 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자, 반면 XRP는 리플렛을 중심으로 실제 결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중요한 한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고려하는 와중에 한국도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연결되는 그 흐름이어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게 XRP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비트코인 비축 논의 배경으로는 사실 뭐 최근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흐름이고, 한국도 이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화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그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면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 공식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결국 암호화폐를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XRP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이 XRP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암호화폐의 이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경우에 XRP의 이런 활용도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역할의 차이도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결제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송금과 크로스보더 결제, 거기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XRP는 이미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한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XRP 같은 이 실사용 기반 자산에도 관심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비축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 커질수록 실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들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이 CBDC 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XRP 같은 국제 송금 네트워크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자,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논의,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변화. 자, 이 모든 흐름 속에서 XRP가 가지는 역할은 단순한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실사용이 가능한 금융 혁신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XRP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좀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유방에서 최신 정보와 전략을 좀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좀 흐름을 캐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차트는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분석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